자, 우리 운동량 보존 실험에 대해서 볼게요. 자, 그래서 아마 수업 시간에 조금 하다 말았을 건데 그냥 처음부터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수레가 분리되기 전과 후에 운동량 합이 같은지 확인을 해보는 거였어요. 그 조건이 있었죠. 뭐냐면 마찰이 없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저항도 없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하는 이 실험대가 수평하다고 가정을 하고서 우리가 실험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마찰과 공기 저항은 뭐 없다고 가정을 하지만 뭐 실제 실험에서는 있긴 하고 이제 뭐 이 정도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실험 데이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는 했어요. 하지만 오차가 있다면 뭐 이것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과 나중에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두 개 다 정지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의 질량을 MA, 그 다음에 B의 질량을 MB라고 했었죠.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뭐 스위치 같은 걸 누르면 용수철이 서로 분리된다고 했어요. 자, 분리되면서 이제 A는 이쪽으로 VA라는 속력을 가지게 되고 B는 이제 이쪽으로 VB라는 속력을 가지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반대 방향인 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0 해가지고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와서 이제 반대 방향을 알고 있었고 그냥 이렇게 놓고서 반대 방향을 안 상태에서 우리가 구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이 같으면 됐는데 자, 처음에 A의 운동량은 0이고 B의 운동량도 0이죠.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 A의 운동량은 MA 방향이 마이너스 VA 그죠? 자, 그 다음에 B는 MB 그 다음에 VB가 됐었죠. 자, 그래서 자, 이 항을 이제 좌변으로 넘기면 MA VA는 MB VB 우리가 요 식이 이제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성립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질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측정한다고 했죠? 질량은 그냥 저울에 올려놓고 측정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속력을 어떻게 측정하냐가 이제 관건이었죠. 그래서 속력을 측정할 때 우리가 이제 속력의 정의를 이용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속력을 이제 VA를 델타 TA분의 델타 XA 이렇게 놓고 VB를 델타 TB분의 델타 XB로 놓은 다음에 우리가 한 번은 이제 T가 같다고 놓고 T를 소거해서 이제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이제 X가 같다고 놓고 해서 이제 X를 소거해서 이제 실험을 해보고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 이제 T가 같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XA랑 XB를 측정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제 A가 이동하는 시간, 그 다음에 B가 이동하는 시간을 같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양 끝에 이 수레 A가 도달하는 시간, 그 다음에 B가 도달하는 시간이 같은 지점을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양 끝에 동시에 도달하는 지점에서 출발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가운데서 출발을 시키면 뭐 여기 부딪히고 땅땅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수레의 위치를 이 두 개가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 수레의 위치를 뭐 여기,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스위치를 뭐 딱 눌렀을 때 이 두 개가 가면서 동시에 여기에 탕 하고 부딪히는 위치를 본인이 찾는 거예요. 여러 번 해서. 자, 그래서 동시에 도달하는 지점을 찾고 거기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 갔나요? 자, 다시. 자, 처음에 두 개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뭐 같을 수도 있지만 뭐 다르다고 하면 이제 처음에 가운데서 시작을 하게 되면 두 개에 부딪히는 이제 시간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귀로 듣게 되면 뭐 탕탕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수레의 위치를 이제 옮겨 다니면서 이제 두 개가 용수철이 풀렸을 때 이동해서 이제 수레에 동시에 탕 부딪히는 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양 끝에 동시에 도달하는 지점을 찾고 거기서 기준을 잡고 출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출발 지점을 기준으로 이제 양쪽 수레 멈춘 때까지의 길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는 이제 앞이 닿는 곳까지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길이를 뭐라고 하냐면 델타 XA라고 하는 거죠. A가 이제 움직인 거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델타 XB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게 델타 X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 지점을 기준으로 양쪽 수레 멈춘 때까지의 길이 델타 XA, 델타 XB를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왜 여기서부터 기준을 안 하냐? 왜냐하면 수레의 길이를 고려를 한 거예요. 수레의 길이를. 자, 왜냐하면 수레의 길이를 고려해 준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긴 하지만 이 물체의 크기를 고려 안 하고 문제를 풀긴 풀죠. 자, 근데 실험할 때 우리가 이 물체, 이 수레의 길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델타 XA 대 델타 XB가 실제로는 100대 50이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 수레의 길이가 10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수레의 길이를 고려 안 하고 하면 이게 110대 60이 되거든요. 아예 비율 자체가 달라져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이 수레의 길이를 고려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이 앞에서부터 앞까지의 그 길이를 델타 XA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수레를 같은 크기의 수레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운데부터 용수철은 보통 이렇게 가운데 얼마 길이가 안 되니까 자, 가운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잰 다음에 이 수레 길이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우리가 MA, VA는 MB, VB인데 여기서 MA, 이 VA를 델타 TA, 델타 XA로 바꾼 거고 그 다음에 MB, 델타 TB, 델타 XB로 바꾼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뭐를 날릴 수 있냐? 뭐를 같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델타 TA랑 델타 TB를 같다고 했죠? 자, 그래서 뭐를 소거시킬 수 있냐? 이거를 소거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 MA 델타 XA는 MB 델타 XB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식을 만족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실험을 해서 구해보면.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델타 XA 대 델타 XB가 질량의 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 거냐면 MB 대 MA가 될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 돼요. 그 실험을 한 번 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질량,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추를 하나 올려놓으면 질량비가 바뀌죠. 그럼 여기 이 XA, XB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또 이 식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또 나 추를 올려놓고, 또 이 식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이렇게 여러 번 확인해보면서, 아, 운동량 보존이 진짜 되는구나라고 확인을 하는 실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델타 XA랑 델타 XB를 같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델타 TA랑 델타 TB를 측정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A랑 B가 이동한 거리를 같다고 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얘를 어디서 출발시키면 돼요? 그냥 가운데에서 출발시키면 돼요. 가운데서 출발시키고 얘를 딱 놓잖아요. 용수철을 딱 풀으면 얘가 가서 탕 부딪히는 시간 있죠? 이 시간을 귀로 듣고 초로 재요. 그 다음에 얘가 탕 가서 부딪히는 시간 있죠? 이거를 초로 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서 부딪히는 시간이 TA, 그 다음에 B가 가서 부딪히는 시간이 TB예요. 그래서 양쪽 술에 멈춘 데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델타 TA, 델타 TB라고 하고 이거를 측정하면 됩니다. 어떻게 측정하냐? 그냥 초시계 들고서 탕탕 하잖아요. 그때 초를 딱딱 두 번 누르면 기록 되잖아요.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오른쪽, 왼쪽 어떤 게 먼저 들렸는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땅땅 눌렀을 때 어떤 게 오른쪽이 먼저였으면 앞에 기록이 오른쪽이었다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출발할 때 누르고 그 다음에 한번 딱 탕 소리 들리면 또 누르고 그 다음에 한번 또 부딪히면 또 누르고 해가지고 측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 MAVA는 MBVB인데 우리가 이제 VA를 델타 TA분의 델타 XA로 한 거고 VB를 델타 TB 대 델타 XB로 한 거죠. 여기에서 뭐를 같다고 한 거예요? 델타 XA랑 델타 XB를 같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소거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쓰면 델타 TA분의 MA가 될 거고요. 얘는 델타 TB분의 MB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만족시키는지 확인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델타 TA 대 델타 TB의 비율을 이제 질량의 비율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MA 대 M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다가 뭐 또 질량을 올려놓으면 질량의 비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식이 맞는지 또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올려보고 또 그 다음에 또 저 식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여러 번 해보면서 아, 운동량이 보존되는구나 라고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이제 시간을 갖다가 놓고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하나는 거리를 갖다고 해놓고서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둘 중에 솔직히 더 쉬운 거는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 위에 게 더 쉽긴 해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여러 번 위치를 올려다 놔야 된다는 단점은 있긴 한데 이제 이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딱 귀로 듣는 순간 이 초를 바로 누르는 거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긴 해도 뭐 솔직히 그렇게 위에 거에 비해 어렵다는 거지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행평가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낼 생각이고요. 둘 중에 뭘 낼지는 쌤이 좀 고민을 해보고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레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만질 시간을 주고서 그다음에 시험을 볼 거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에 간혹가다 나와요. 간혹가다 나오는데 똑같은 운동량 보존 실험인데 이제 방법이 다르잖아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똑같은데 어떤 거를 같은 조건으로 놨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뿐이니까 이제 문제를 잘 읽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집에서 잘 한번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